미주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고집 부릴 거야? 벌써 일주일이나 집에 안 들어왔잖아. 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어? 무슨 말이야? 언제까지 그렇게 고집 부리면서 집에 안 들어올 거냐고? 일주일이나 집안일이랑 남편도 내팽개치고 말이야. 남편이 퇴근하고 왔는데 밥도 안 차리지, 목욕 준비도 안 해놓지, 청소도 안 해, 빨래도 안 해, 쓰레기도 안 버려. 뭐 하는 짓이야 대체? 너 때문에 매일 인스턴트나 편의점 음식밖에 못 먹고 있잖아. 목욕도 못하니까 목욕탕에 가야 돼서 돈까지 들고, 집은 쓰레기 투성이에 양복이랑 셔츠는 주름 투성이라고. 네 게으름 때문에 내가 아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아내가 돼서 서방님을 더 극진히 모셔야지. 대체 무슨 말이야? 집에 안 들어온다느니 집안일을 안 한다느니 날 쫓아낸 건 당신이잖아. 띠동갑은 되는 어린 여자애랑 바람 피워서 걔랑 살 거니까 나더러 집에서 나가라고 했잖아. 설마 잊은 건 아니겠지? 아무리 그래도 집안일은 해야지. 청소, 빨래, 밥은 다 네가 할 일이잖아. 이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말라고 한 게 누군데. 한 발자국이라도 들어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집안일을 어떻게 하라고?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넌 주부잖아. 집에 못 들어온다고 핑계대지 마.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집에 들어오지 않고 집안일을 하라니 그런 억지가 어딨어? 지금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는 알아? 제정신이야? 그딴 식으로 얼버무리려고 하지 마. 어쨌든 당장 집안일 시작해. 우선은 청소부터 하고. 집이 완전 난장판이다. 내일 입고 갈 옷도 이제 없으니까 빨래도 해놔라. 내가 집에 오기 전까지 다 끝내놔. 싫어. 대체 내가 왜 그딴 걸 해야 되는데? 넌 내 아내잖아.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서방님을 지극정성으로 보필해야지. 아내의 가장 중요한 의무를 저버리고 대체 어디로 간 거야? 설마 다른 남자 집에 있는 건 아니겠지? 바람은 용서 못한다. 뭐라는 거야? 내가 당신이야? 지금 부모님 댁이거든? 부모님한테 자초지종을 설명하니까 여기서 지내라고 하셨어. 올해는 못 있겠지만 한동안은 신세 지려고. 넌 그 나이 먹고 부끄럽지도 않냐? 애초에 장인 장모는 널 너무 응석바지로 키웠어. 그러니까 이렇게 집안일 제대로 못하는 여자로 컸지. 뭐? 사돈 낱말하네. 그러는 너는 그렇게 훌륭한 시부모님 밑에서 어떻게 이렇게 망나니같이 컸는지 참 신기하다. 감히 부모 욕을 해? 다 네 잘못이잖아. 그 말 그대로 돌려줄게. 내가 욕한 건 네 부모님이 아니라 너고. 집안일 해라. 집이 난장판이다. 입을 옷이 없다. 징징댈 시간에 네가 직접 하면 될 거 아니야. 넌 30년이나 살아놓고 청소랑 빨래 하나도 못하냐? 결혼 전에는 자취도 했으면서 요리도 못하는 게 말이 돼? 그때는 대체 뭐 먹고 살았니? 너 자꾸 말 돌리지 마. 지금 그딴 게 무슨 상관이야. 야, 너 자꾸 그딴 식으로 나오면 나도 다 생각이 있다. 뭐? 무슨 생각? 그 텅텅 빈 머리를 열심히 굴려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참 궁금하다. 닥쳐! 이게 건방지게 굴고 있어. 내가 찍소리도 못하게 해주지. 조만간 너한테 이혼 신고서 보낼 거야. 그거 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이나 해라. 아, 그래? 응, 알았어. 아주 잘 생각해 볼게. 야, 최미주! 너 빨리 집안일 안 해? 대체 언제까지 밥도 안 차리고 빨래도 안 할 거야? 우리 이혼한 지가 언젠데. 뭐? 뭐라는 거야? 그딴 건 됐고 일단 빨리 와서 집안일이나 해. 아니, 되게 뭐가 돼? 우리 진작에 이혼했다니까? 네가 한 달 전에 보낸 이혼 신고서 이미 제출했어. 너랑 나는 이미 남이라고. 알았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혼한 거랑 집안일하는 게 뭔 상관인데. 변명 좀 그만하고 빨리 집에 와서 집안일이나 해. 집이 아주 돼지우리야. 뭐? 아니 진짜 뭐라는 거야. 우리 진작에 이혼했다니까. 이제 부부가 아니라고. 그니까 그거랑 이거랑은 별개라고. 이혼했다고 해도 네가 내 아내인 건 변함없잖아. 그런데 한 달이나 자기 할 일을 내팽개치고 놀러나 다녀? 아니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이혼했다고 해도 내가 네 아내라고? 이혼하면 더 이상 우리는 부부가 아니니까 내가 당신 집안일 해줄 도리도 없어진다고. 그런 것도 몰라? 근데 넌 계속 내 아내로 있고 싶잖아. 뭐? 내가 집 나가라고 했을 때도 얌전히 나갔고
지금도 내가 메시지 보내면 바로 답장해주고 나한테 미움받기도 싫고 아직도 내 아내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네가 선을 좀 넘긴 했어도 착한 내가 용서해줄게. 그니까 빨리 집에 와서 집안일 좀 해봐. 아, 오늘 저녁은 감자탕 먹고 싶다. 아니, 나 진짜로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가네. 머리 다쳤어?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대체 사고 회로가 왜 그 모양이야? 너 아직도 나 좋아하잖아. 지금껏 저지른 잘못은 고개 숙여 사과하면 용서해 줄 테니까 얼른 집에 돌아오라고. 돌아가기 싫으니까 이혼한 건데? 이혼이 뭔지는 아니? 부부에서 벗어나서 타인이 되는 거야. 난 이제 집안일을 할 의무는 없다고. 대체 왜? 내 아내잖아. 아내가 집안일을 안 하는 게 말이 돼? 넌 나를 좋아하니까 내 아내가 된 거잖아. 여자가 시집을 오면 남편을 위해 집안일을 하는 게 당연하잖아. 그리고 너 나 좋아하잖아. 그래, 알았어. 그 주름 하나 없는 뇌로도 이해할 수 있게 말해줄게. 나는 이제 당신이 싫어. 그러니까 난 당신 아내 안 할 거야. 2번 다시 집에도 안 갈 거고 집안일도 안 할 거야. 앞으로 당신 뒷바라지는 세상이 두 쪽 나도 절대 안 해. 당신이랑 직접 만날 일도 절대로 없어. 이제 알겠어? 이해 안 가면 뭐 그림이라도 그려서 설명해줘? 뭐? 대체 왜? 왜 내 아내를 안 하겠다는 거야? 너 진짜 제정신이야? 응, 난 제정신이지. 제정신이 아닌 건 너고. 변변치도 못한 주제에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운 놈을 뭐가 예쁘다고 데리고 살아? 꼴도 보기 싫은 놈한테 쓸 시간 따위 없다고. 그럼 너 없으면 집안일은 누가 해? 이러다가 집이 쓰레기장이 되겠어. 내 알 바 아니거든? 이미 이혼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아, 새로운 여자친구한테 해달라고 하면 되지? 걔랑은 몇 주 전에 헤어졌어. 이런 돼지우리에서 살기 싫다면서. 다 너 때문이잖아. 뭐? 대체 어디가 내 잘못이야? 남편 불륜녀를 위해서 집안일을 안 한 거? 오히려 자기 남자친구 전 부인이 청소한 집에서 살고 싶은 여자가 어딨어? 야이씨, 시끄러! 그러길래 왜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서는 그걸 진짜로 내는 사람이 어딨어? 아니, 바람 피운 남편이 먼저 이혼신고서를 줬는데 그럼 안 내? 이혼 못한다고 뻗팅기는 것보다 낫지. 이게 뭐야? 대체 왜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는 건데?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일이 술술 풀릴 줄 알았어? 오히려 대단하다. 아참, 위자료도 잘 부탁해. 지급이 늦어지면 월급이 압류된다니까. 그러면 회사에도 바람 피운 사실이 알려질지도 모르겠다. 그니까 조심해. 알겠지? 뭐라고? 이미 그 여자랑은 헤어졌다고 했잖아. 그런데 내가 왜 위자료를 내야 되는데? 아니, 바람 피우고 있을 때 이혼한 거잖아. 얼마 전에 헤어졌다고 해도 소용없지. 자, 그럼 위자료 잘 보내줘. 아니, 잠깐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헤어지는 게 어딨어. 제대로 대화를 나눠야지. 우리는 부부잖아. 이제 부부 아니거든요? 그럼 안녕. 야, 잠깐만. 야, 최민주! 그 후로 전 남편은 매일 전화에 문자에 끊임없이 연락을 해댔지만 스토킹으로 고소한다고 겁을 주니 점점 횟수가 줄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 부모님 댁까지 쳐들어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니까 겁을 먹고 한심하게 비명을 지르며 도망갔답니다. 참고로 지금도 전 남편은 자기 손으로 집안일을 안 해서 집은 완전 쓰레기장이 됐고 기름진 음식만 먹은 탓에 뒤룩뒤룩 살이 찐 데다가 목욕도 안 하는지 몸에서도 집에서도 엄청난 악취가 난다고 하네요. 요즘 근처 주민들도 항의를 한다고 하니 머지않아 경찰이 출동할지도 모르겠네요. 뭐 저는 위자료만 받으면 되니까 어찌되든 상관없지만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 남편이 일하는 식당 일을 돕다가 가게를 차리게 된 40대 여성입니다. 소처럼 일만 하면서 남편에게 평생 이용당할 뻔했었던 제가 다행히 얼마 전에 이혼을 할 수 있었는데요. 남편의 실체를 알고 자신만의 가게를 꾸리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고 보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기분이네요. 그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아가. 나다 시엠이 준현이가 요즘 손목이 안 좋다던데
넌 요즘 집에서 쉬고만 있다며? 주부 일도 좋지만 남편이 아프다는데 식당 일을 좀 도와야 할 거 아니냐? 언제까지 주부 일 한다는 핑계로 탱자탱자 놀기만 할 거니?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애시당초 저 직장일 잘하면서 맞벌이 하고 있었는데 관두고 경력 단절되게 한 거 그이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너 경력 이어가게 해주겠다는 거 아니야. 식당 일 도와 국밥 만들면서 사람들한테 맛있는 음식도 제공하면 얼마나 하루하루 보람차겠어? 긴 말할 것 없고 너 내일부터 당장 일하도록 해라.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일이라도 바지런히 해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님, 그럼 식당일 하게 되면 집안일은 그이도 반반씩 거드는 건가요? 그이 식당도 건성으로 운영하면서 돈도 제대로 안 갖다 주면서 돈 번다고 집에선 손 하나 까딱 안 하거든요. 부부 사이의 일을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하나하나 나한테 일러 바치고 있니? 그런 문제는 니들끼리 알아서 정하도록 해라. 나는 모르겠으니까. 하여튼 간에 내일부터 당장 일 안 하면 혼날 줄 알고. 알겠어? 남편은 돌아가신 아버님의 운영하던 돼지국밥집을 물려받았지만 천성이 게으른 사람이라 그런지 식당의 벌이가 영 시원찮았죠. 하지만 저는 기왕 일을 하기로 시작한 것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마음에 아버님이 오랫동안 쌓아왔던 인맥들이며 가게에 물려오던 레시피 등을 철저히 공부했습니다. 처음에 남편을 따라 돼지국밥을 만들 때만 해도 서툴던 저였지만 그렇게 3년 정도가 지나 30대 중반에 접어들자 일에 완숙함이 생기더군요. 식당도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지만 남편은 그런 번창이 본인의 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 내가 분명히 아침마다 내 밥 차려놓고 가라고 그랬지. 가게 일을 하면 너가 얼마나 한다고 서방님 밥도 안 차리고 일을 하러 가냐? 지금 시위하는 거야? 당신이 가게 일 나 1인분도 못한다고 해서 나 그동안 열심히 일 배우고 가게 성공시키는데 기여했어. 그런데 계속 일 서툴다는 핑계로 집안일 나한테 몰아주는 거 더 이상은 못 참아. 못 참으면 뭐 네가 어쩔 건데. 닥치고 앞으로 기본적인 건 하라고. 설거지며 청소며 아침 저녁 차리는 거 나도 이제 힘들다고. 손님들한테 좋은 국물 대접하려면 24시간 고기 삶고 계속 잡내 날아갈 수 있도록 신경도 써줘야 하잖아. 그런데 그거 나한테 다 감당시키고 당신은 솔직히 하는 게 뭐야? 대충 시판하는 거 사서 쓰자니까 너가 고집을 부려놓고 왜 날 탓하는데? 요즘 손님들 입맛 예전이랑은 달라서 대충대충 하면 안 돼. 당신이 꽤 부리고 요령 피우는 거 사람들 입으로 다 알아. 하다못해 사람이라도 더 쓰게 해주든가. 알겠다. 그럼 직원 더 고용하면 되는 거지? 쥐꼬리만한 가게인데 그거 좀 일한다고 더럽게 생색이네. 직원 쓰는 건 좋은데 당신 사람 볼 줄 모르잖아. 나도 같이 뽑았으면 좋겠어. 개소리도 좀 작작해라. 사장이 나고 하늘 같은 남편이 나야. 어디 일개 직원의 여편네가 직원 뽑는 일에 나서려고 들어? 너 요리 좀 한다는 말 듣고 손맛 칭찬 받으니까 아주 나랑 맘먹으려고 드는구나. 맘먹으려 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쭉 함께 할 사람이니까 그렇지. 솔직히 가게 일 거의 거들지도 않는 당신보다야 내가 직원이랑 더 오래 보지 않겠어? 좋게 봐도 너는 당장 해야 할 일을 잘하는 타입인 거고 나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인 거고. 자꾸 헛소리하지 말고 집에 와서 밥이나 차려놔. 남편은 가게 일을 하면서 대부분의 권한을 본인이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요리를 만든다거나 손님을 대접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능력도 전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뽑는 직원이라고 멀쩡할 리가 없었죠. 기껏 뽑아놓은 미정이라는 이름의 직원은 얼굴은 반반한데 일주변은 없고 틱틱거리는 성격의 소유자라서 제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여보, 미정씨가 손님한테 서빙하다가 또 국밥 쏟고 난리 났어.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미정씨 손목 연약하니까 서빙 같은 거 많이 담겼다 싶으면 너가 하라고. 누가 고용된 직원이고 사장인지 모르겠네. 그럴 거면 사람을 돈 주고 왜 써? 야, 입 비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이 국밥집 사장은 나고 너는 그냥 사장 마누라에 불과한 사람이야.
자꾸 사장 행세하려고 들지도 말고 미정 씨한테 괜히 갑질하지 마. 나이도 먹을 만큼 처먹은 여편네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당신 설마 지금 미정 씨 편드는 거야? 나는 당연히 윗사람으로서 할 만한 말을 한 건데? 가게도 잘 되고 얼굴 보고 오는 손님들도 많아. 그런 것까지 일하는 능력으로 치자면 우리한테 충분히 과분한 사람이야. 괜히 핍박하다가 다른 가게 가봤자 너나 나나 손해라고. 그럴 거면 차라리 모델을 뽑지 그랬어? 아니, 종업원으로서 식당 일을 하게 할 거면 적어도 기본은 하는 사람을 뽑아야 할 거 아냐. 그게 안 되면 기본은 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고. 하여튼 난 모르겠으니까 당신이 책임지고 사람 만들어놔. 내가 뭐 어떻게 하라고. 미정 씨한테 아쉬운 소리 하기 싫다니까. 당신이 사장이라며. 그럼 나한테 사장 자리 주든가. 아, 알겠으니까 좀 다물어봐. 내가 그럼 잘 타일러 볼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책임지고 일 잘하게 만들어놔야 해. 가게 날마다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는데 직원을 하나 더 쓰든지 할 거 아니면 미정 씨가 적어도 한 사람 몫은 해줘야 한다고. 맨날 사람들한테 실수하고 오히려 일거리를 만드는데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아? 그 실수하는 거 나도 수습하고 있어. 그리고 너 처음에 일 배울 때부터 잘했냐? 너도 실수하면서 배워놓고 이제 좀 짬 찼다고 왜 사람을 갈구고 그래? 남편은 뽑은 직원이 이쁘다는 이유로 대놓고 편을 드는데 참 꼴 보기 싫은 모습이었죠. 하지만 저는 가게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런 실수가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절 만류하는 남편이 결국 미정 씨의 교육을 전담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미정 씨의 교육을 맡은 며칠 동안 몸이 아픈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하게 된 일이 생겼습니다. 아이고, 준현이는 언제쯤 온다니. 내가 이렇게 골골거리며 죽어가는데 애미 얼굴을 한번 보러 오질 않는구나. 아이고, 내 허리야. 허리가 아주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구나. 허리 삐끗하신 거 의사분 말 들어보니까 며칠 정양하면 금방 좋아질 거라고 했어요. 당분간은 제가 집에서 같이 지내면서 신경 써드릴 테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상심이고 뭐고 준현이는 뭐 하냐고 물었잖아. 왜 너는 이제 곧 나이 40이 다 될 애가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어? 그이는 최근에 고용한 직원 교육하랴, 식당 운영하랴 정신이 없네요. 남편한테는 제가 따로 한번 말을 해볼게요. 어머님이 꼭 보고 싶어 한다고. 내가 연락을 하면 받지도 않고 엄마 귀찮아만 하는 아들인데 이게 왜 이렇게 자란다 모르겠구나. 준현이를 이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네 옆에 있어서 안 좋은 영향을 받은 거 아니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이가 어머님한테 불효하는 게 왜 제 잘못이에요. 애초에 어머님 병간호 도와주러 온 것도 저인데. 됐으니까 준현이한테 연락이나 하라고 해라. 아픈 시애미한테 이런저런 얘기 따지지 말고. 여보, 당신이 어머님 보러 한번 방문을 해야겠는데? 허리 아프실 뿐인데 당장 돌아가시기라도 할 것처럼 많이 힘들어하셔서 그래. 그럼 가게 일은 누가 하는데? 미정 씨 교육하느라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당신이 가게 일에 뭐 신경을 쓰면 얼마나 썼다고? 영업 며칠 접든지 하고 어머님 보러 와. 아니면 내가 가게 맡을 테니까 당신이 어머님 잠시 병간해드리든지. 나 손목 안 좋아서 엄마 병간하면서 이것저것 시키는 거 할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다. 됐으니까 나중에 얘기하자고. 내가 엄마한테 따로 연락을 하든지 할게. 당신이 이렇게까지 직원 교육에 신경 써줘서 고맙긴 한데 한 번은 꼭 보러 와야 할 것 같아. 어머님 지금 막 울고불고 내 탓하면서 난리도 아니셔. 알았다니까 왜 자꾸 사람이 질척거리고 그래. 너나 엄마나 사람 이렇게 짐 빠지게 하니까 짜증이 나서 내가 대화를 피하게 되는 거야.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본인들이 스스로를 좀 돌아보라고. 여기서 내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와? 어머님이 당신 보고 싶다면서 나 탓하는데 사이에 낀 사람은 그럼 어쩌라고? 모르겠으니까 그쪽 일은 그쪽이 알아서 하세요. 남편에게 요청을 했지만 결국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시어머니의 바람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병간하는 내내 온갖 잔소리며 징징거리는 소리며 욕을 받아주느라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식당 일을 밤새도록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가게로 돌아가기로 마음 먹고 어머님을 병간하는 일은 남편에게 맡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 더 이상은 못 버티겠으니까 당신이 어머님 맡아. 차라리 가게 일이 수월하겠다 싶을 정도야. 이제 고작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 가게에 오는 손님들은 미정 씨랑 내가 잘 처리하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엄마나 잘 돌봐드려. 미정 씨도 당신도 가게 일은 잘 모르는 사람이라 걱정돼서 그러지. 단골 손님들, 나랑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맛 없어지면 컴플레인 바로 들어온다? 차라리 당신이 병간을 맡아. 내가 가게 일 하면서 미정 씨 교육할 테니까. 아, 사람 거참. 했던 말 자꾸 하게 만드네. 짜증나게 되풀이하지 말고 그냥 닥치고 엄마 병간이나 하라고. 가게 일은 사장인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미정 씨랑 마찬가지로 일개 직원인 너는 내가 시키는 거나 잘하라고.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솔직히 당신이 사장이라고 거들먹거리기나 하지. 가게 일 알면 얼마나 아는데? 국밥 뭐 그냥 대충 고기 푹 삶아내고 국물 진하게 우려낸 거에 고기 담아내면 끝 아냐. 너가 지금 좀 열심히 했다고 나 가르치려 드는 꼴 참아주는 것도 여기까지다. 아, 그래? 안 참아주면 그럼 어떡할 건데? 그럼 이혼하는 수밖에 없지. 자꾸 남편 대단한 줄 모르고 기어드는 년 내가 왜 봐주겠냐? 기가 막힌다 정말. 당신 그게 나한테 지금 할 소리야? 내가 당신이랑 결혼하고 10년 넘도록 헌신해왔는데 이혼? 그러니까 앞으로 까불지 말고 말을 이쁘게 하라고. 어디 하늘 같은 서방님한테 바락바락 대들고 있어. 이게 대가리만 커져가지고. 남편의 말이 너무 어이가 없던 저는 당장 가게로 가서 따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게에 찾아가니 한창 운영이 되어야 할 가게는 진지게 셔터가 내려가 있더군요. 무슨 일인가 하여 전화를 해도 받질 않아서 집으로 행선지를 틀었는데 놀랍게도 저는 그곳에서 남편과 미정 씨가 함께 차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둘러 택시를 잡아 따라갔던 저는 두 사람이 모텔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둘 수 있었죠. 어머님, 남편이 교육 핑계 대면서 수상하다 싶더니 가게 직원이랑 바람을 피고 있었네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걸 왜 나한테 따지니? 네? 어머님, 지금 이해를 못하신 모양인데 불륜이요 불륜. 그이가 지금 가게에 직원이랑 불륜을 저질렀다고요. 여기 증거 사진도 있어요. 솔직히 준현이처럼 능력 있는 남자면 불륜이건 뭐건 저지를 만하지 않니? 오히려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남편한테 감사하면서 봉사할 생각을 해라. 지금 허리 때문에 혹시 약을 드셨어요? 어머님이 영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셔서 그래요. 이게 시어머니를 아주 돌려가는구나. 내 정신은 멀쩡하다. 그리고 너가 하는 소리가 솔직히 괘씸하기도 하고. 괘씸하다뇨? 그이가 바람핀 걸 놓고 왜 절 괘씸해하세요? 내가 말은 안 했었어도 그동안 준현이가 얼마나 고생한지 다 들어 알고 있다. 너 결혼하고 애도 못 낳은 주제에 집에서 처박혀서 뒹굴뒹굴 게으름만 부렸었던 거 내가 모를 줄 아니? 그러다가 이제 식당 일 좀 배웠다고 남편 잡아먹으려 들었잖니. 그런 얘기를 듣고 내가 당장 머리채를 다 뽑아놓으려다가 간신히 참았다. 와, 어머님은 제 얘기는 안 믿으시고 남편 얘기만 믿으시는 거예요? 날마다 꼬박꼬박 오첩 반찬 차리고 없는 생활비 쪼개가면서 친정에 돈 빌려가면서 남편 내조해왔는데 이런 얘기 들을 줄은 몰랐네요. 당장 지금 집에만 봐도 설거지하기 싫다고 식기세척기며 로봇 청소기며 산 건 어떻게 설명할 거니? 너가 이게 게으르다는 증거 아니냐? 그거야 제가 가게 일 도우면서 집안일 할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죠. 남편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가게 일도 손목 아프다면서 노는 사람인데요. 그런 기계 쓴다고 탓할 건 제가 아니라 가사 분담 안 해주는 남편 아닐까요? 하여튼 이렇게 나한테 대드는 꼴만 봐도 네가 얼마나 준현이를 버려놨는지 알겠구나. 그동안 너 며느리로 있는 동안
하루도 행복한 날이 없었는데 아주 잘 됐구나. 이혼하고 이 집안에서 그냥 영영 꺼져 죽어라. 그럼 내가 당장 이 허리 아픈 것도 씻은 듯 나을 것 같구나. 네, 어머님. 소원대로 그렇게 해드릴게요. 저는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알고 있음을 통보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까지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 마당이니 더는 이 집안에 헌신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었죠. 오랫동안 가게의 일을 무상으로 해왔던 것부터 식당의 번창에 대한 기여까지도 인정을 받은 덕분일까요?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불륜으로 인한 이혼 소송에 상간녀 소송까지 엮으면 그간 고생한 세월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보, 아니, 준현 씨, 우리 곧 있으면 이혼하잖아. 나한테 마지막으로 뭐 사과하고 싶은 말 없어? 그래도 산 세월이 있는데 안 좋게만 끝나고 싶지 않아서 그래. 아, 안 좋게 끝나기 싫은 사람이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구나. 덕분에 나는 내가 벌어놓은 돈 다 위자료로 날리게 생겼네. 그건 당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잖아. 그렇게 비꼬기만 할 거면 나도 더는 이 얘기 하고 싶지가 않다. 그래, 생각해보니까 너. 아니, 울 여보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네. 이혼할 마당이기는 하지만 내 상간녀한테 당신 그 요리 비법 좀 전수 좀 해줘라. 아침 저녁으로 차리는 밥이며 국밥집 맛의 비결이며 죄다 털어놓고 가. 뭐? 지금 이혼하는 마당에 그게 할 소리야? 아니, 그래도 나 앞으로 너 매일 저주할 거거든. 그러다가 너 콱 죽어버리기라도 하면 요리는 그리워질 것 같아서 그래. 아, 그러셔? 그럼 내 레시피 잘 전수해 줄 테니까 받아 적기나 해. 아니, 됐어. 어차피 헤어질 마당이니까 이상한 소리나 짓거리겠지. 그냥 저주나 실컷 하고 너 죽으라고 매일매일 물 떠놓고 기원하련다. 정말로 레시피 알려줄 수 있는데? 국밥 맛있게 운영하려면 필요하지 않아? 소문 들어보니까 나 없는 며칠 동안 손님들 악평도 자자했던 모양이던데. 그럼 뭐 짓거리기나 해봐. 들어는 줄게. 24시간 푹 고기 끓이면서 잡내 날아갈 수 있게 하고 당신이 전에 하던 것처럼 오래된 고기 쓰지 않기. 당일 삶은 고기 내놓고 오래된 고기인 거 감추려고 괜히 미리 밑간해서 내놓지 않는 거. 그것만 잘 지켜도 맛있게 할 수 있을 거야. 뭔 또 대단한 소리를 하나 했더니 그게 요리 비법이라 이거냐? 요리는 정성 같은 고루한 소리를 마지막까지 하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 나셨겠어. 나는 당신한테 헌신했던 세월이 마냥 후회되고 쓰레기 같지는 않더라. 당신 같은 인간 말 정도 대접한다고 매일 요리하고 연구하는 동안 가게 일하는 사람한테 필요한 마인드를 많이 배우고 익히게 됐거든. 그러니 돈 내면서 맛있다고 해주는 손님들한테야 당연히 더 정성스럽게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 너 잘나셨으니까 위자료 받은 돈으로 국밥집을 또 차리시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건 뭐 가는 마당까지 짜증나게 만드네. 결국 남편과 이혼한 저는 두둑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고 남편의 말대로 저만의 국밥집을 인근에 차릴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이미 소문난 자신의 가게를 이길 수 있겠냐며 코웃음을 쳤지만 사람들에게 쏟는 정성과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는 법이더군요. 제 가게의 평판이 좋게 바뀌는가 싶더니 결국 남편의 가게는 망해버리고 말았죠. 가격을 낮추고 인테리어를 바꾸거나 잘 나가는 가게의 레시피를 구매하기도 하는 등 남편 나름대로는 대응을 했었지만 게으른 미정 씨와 남편의 천성이 문제의 근본이었던지라 처음부터 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다. 미안한데 나 가게 망해버리면 나만 보는 엄마가 너무 슬퍼하실 것 같거든. 그러지 말고 제발 다른 곳으로 가게 좀 옮겨주면 안 될까? 이혼한 마당에 여보는 무슨. 그리고 내가 안 옮겨도 어차피 당신 가게는 망하게 있을 거야. 국밥집 운영하는 사람들이 요리 기본도 안 되어 있고 손님 대접도 할 줄 모르는데 안 망하고 백이겠어? 야, 내가 이렇게 진지하게 부탁하는데 또 안 좋은 말 늘어놓는다 이거지? 왜 내 인생에 끼어들어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만 하냐 넌? 바람핀 주제에 가게 망하고도 여전히 정신 못 차렸구나. 이혼한 마누라한테까지 매달릴 정도로 힘든 마당에도 여전히 자존심은 세고. 내가 나중에 가게 열심히 운영해서 너 망하게 할 수도 있을 텐데 겁 안 나냐? 응, 전혀 겁 안 나. 당신 같은 사람은 말만 그럴싸하게 하고 실속은 하나도 없거든. 손목도 아프다면서 냄비 하나 안 드는 사람이
뭔 또 가게를 운영하겠어. 야, 진짜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제발 좀 도와달라고. 따지고 보면 너가 이렇게 가게 차리게 된 것도 내 아버지 덕분이고 내 기여도도 있는 거잖아. 요즘 엄마도 허리 아프다면서 쓰러지고 너랑 이혼한 거 왜 그랬냐고 나한테 난리 피우는데 좀 도와줘. 그런 헛소리는 미정 씨 교육할 때나 써먹으셔. 나한테 복수하려면 앞으로는 많이 열심히 해야 할 거야. 야, 그년 이미 내 돈 갖고 튀어버리고 없다고. 그러지 말고 제발 한 번만. 내가 이렇게 빈다. 응? 꺼져 미친 인간아. 여보. 그렇게 저는 남편과 완전히 결별을 하게 되었고 현재는 가게 일에만 매진하고 있습니다. 헌신해봤자 알아주지도 않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서 벗어나니 하루하루가 행복한 현재인데요. 앞으로도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고맙다는 인사를 들을 수 있는 이 행복한 시간들이 쭉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33살 남성입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봄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지만 지금은 병원 일에 집중하며 당당한 독신 생활을 하고 있어요. 상견례도 안 했고 결혼하자고 말만 오갔다가 아주 깔끔하게 헤어진 상태입니다. 알고 지낸 건 평생이고 연인으로서 만나고 헤어진 건 딱 10년이네요. 그 긴 세월이 찰나의 선택으로 마무리 지어진 게 참 아쉽습니다. 하지만 미련이 남는다거나 다시 시작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저는 앞으로 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괜찮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몇몇 친구들은 제 대처가 너무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제 사연 들어보시고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마음 깊이 새기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윤호인데요. 혹시 슬기 집에 있나요? 우리 윤호구나. 슬기 학교 가지 않았을까? 아줌마는 볼일 보러 아침 일찍 나왔다. 아, 그렇군요. 그럼 제가 다시 연락해 볼게요. 왜 그러니? 우리 슬기랑 약속이라도 한 거야? 네, 오늘 아침에 같이 학교 갔다가 학원 상담하러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아직 연락이 안 돼가지고요. 아, 맞다. 학원 상담이 오늘이었니? 안 그래도 내가 슬기한테 듣고 기억해둬야지 했는데 아줌마가 좀 일찍 나왔어. 일을 어쩐다니? 그럼 아버님도 안 계시는 거죠? 그렇지. 슬기 아빠는 오늘 출장 갔고. 미안하지만 윤호야, 집에 가서 슬기 좀 깨워서 같이 갈래? 이사하시고 나서 비밀번호나 이런 걸 몰라가지고요. 그래도 제가 가는 게 좀 그러지 않나요? 에이, 하루 이틀 본 사이도 아니고 뭐 어떠니? 그나저나 이놈의 계집애가 어찌 맨날 늦잠인지. 그럼 비밀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가볼게요. 아니면 경비실에 호출해서 들어갈까요? 공동현관은 들어간다 쳐도 집 비밀번호랑 달라서 아줌마가 메시지로 보내줄 테니까 들어가 봐. 그리고 매번 미안해. 아줌마가 신경 써야 하는 건데 우리 윤호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아니에요. 친구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죠 뭐. 아무튼 고맙다 윤호야. 우리 슬기가 수고스러움을 좀 알아야 할 텐데. 다음에 엄마랑 우리 집에 한번 와. 아줌마가 맛있는 저녁밥 해줄게. 알겠지? 너희 엄마한테 안부도 좀 전하고. 아, 그리고 오늘 학교 수업 끝나면 슬기한테 맛있는 밥 얻어먹어라. 어제 아줌마가 카드 줬거든? 그걸로 사 먹어. 네, 그럴게요. 윤호야 연락했었어? 오늘 주말이잖아. 무슨 일이야? 야, 김슬기 오늘 토요일이라 보충 수업 있잖아. 그리고 학교 끝나고 같이 학원 상담 받으러 가야 하고.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냐? 엄마야, 맞다. 내정 좀 봐. 아, 알람 맞춰놨는데 왜 못 들었지? 아씨, 어떡해? 나 지금 너희 집 거의 다 왔거든. 오늘 사복으로 등교해도 되는 날이니까 빨리 준비하고 나와. 1층에서 택시 잡고 기다리고 있을게. 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냐? 학교 늦는 거 아니겠지? 네가 조금만 빨리 내려오면 지각은 면해. 그래도 용케 이 시간에 일어난 게 어디야. 기사님한테 말해놓을 테니까 빨리 내려와. 알겠어, 고마워. 금방 내려갈게. 야, 상담 설문지랑 숙제 꼭 챙겨. 오늘 보충 수업 너 때문에 나도 같이 받는 거니까.
일부러 같이 듣는 거 알지? 알지. 내가 모르면 누가 알겠어. 아무튼 빨리 준비해서 내려갈게. 지각도 버릇이다 정말. 오늘 보충 수업 끝나고 점심은 네가 내라. 아줌마가 사 먹으라신다. 알았어. 저와 여자친구는 어린 시절 한 동네에서 같이 자란 소꿉친구입니다. 제가 아버지 사업 때문에 중간에 미국에서 몇 년 살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한국으로 귀국했는데 그때부터 다시 붙어 다녔어요. 태어난 것도 2일 차이 나고 양가 어머님들끼리 오랜 친구기도 해서 정말 격의 없이 한 가족처럼 지냈어요. 여자친구는 해맑고 성격 좋고 발랄한 사람이었습니다. 생긴 것도 예쁘장해서 늘 인기도 많았고요. 금전적인 부분도 거론하자면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 수 있는 충분히 여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런가 가장 큰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잠이 많다는 겁니다. 머리만 닿으면 잔다는 말 있죠? 딱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도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한 번 자면 깊게 잠에 빠지곤 했었어요. 저는 나태한 게 싫고 계획적인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 어렸을 때부터 늦잠을 자고 나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누가 보면 이상하다 싶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선 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생각했거든요. 아무튼 여자친구는 잠만 빼면 모든 게 완벽한 존재였습니다. 서로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챙길 땐 챙겨주면서 힘든 고등학교 생활을 마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맨날 잠만 자던 애가 대학은 좋은데 왔네? 내가 머리가 타고난 거지. 잠을 그렇게 자도 이렇게 떡하니 붙은 거 보면 모르겠냐? 신기할 노릇이네. 그래도 아줌마가 좋아하시겠다. 근데 너 간호학과 포기한 거야? 왜 뜬금없이 국문학과를 선택한 거야? 나처럼 잠 많은 애가 무슨 간호학과야. 그냥 적당히 배워서 좋은 회사 다니다. 시집 잘 가면 그만이지 뭐. 간호사는 진작에 포기했다. 그래도 너 희경이 누나 따라서 간호사 된다고 했었잖아. 아니, 이제 내 목표는 배짱이야. 잘 먹고 잘 살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지. 배짱이는 아무나 하는 줄 알아? 그래도 이렇게 마음 잡고 자기 살 길 살겠다니 기특하네. 넌 이제 얼굴 보기 힘들겠다. 명색이 의대생인데 맨날 공부해야 하잖아. 원래 의대 갈 생각 없었는데 어느 순간 꿈이 바뀌더라고. 내 손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매력이랄까? 내 능력으로 사람도 살려보고 싶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 멋진 말은 혼자 다 하네. TV 보면 의대생들 고충 장난 아니던데. 너도 우울증 걸리고 그런 거 아니야? 에이, 무슨 우울증까지? 어차피 해야 하는 공부 집중해서 잘하면 되는 거지. 역시 생각하는 마인드는 우리나라 대통령 저리 가라네. 그래도 힘들면 이 누나한테 기대라. 이틀 먼저 태어난 이 누님이 너에게 힘이 되어줄. 말이라도 고맙다. 너도 공부 열심히 해. 시간 맞으면 학교 같이 오고 그러자. 점심도 같이 먹고. 먹을 시간이나 있겠냐? 밥이고 잠이고 다 포기한다는데. 아무튼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라. 알겠지? 여자친구와 저는 대학도 나란히 같은 대학으로 진학했습니다. 각자 원하던 길로 말이죠. 의대생이 된 저는 정말 고3 수험생 때보다 더 잠을 아껴가며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외워야 하는 것들도 많고 매일매일 정해지지 않은 시험에 엄청난 공부량까지 제가 감당하기 힘든 무게였습니다. 그럴 때 제게 힘이 되어준 건 가족이 아니었고 바로 다름 아닌 여자친구였어요. 워낙 잘 붙어 다녔고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를 유일하게 위로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힘든 시기에 의지를 하게 되니 어느새 우정에서 사랑이라는 감정이 싹 트더군요. 그렇게 대학교 3학년이던 해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저도 대학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거쳐 레지던트로 근무를 시작했고 여자친구도 어느 한 출판사에 취직해 사회생활을 시작했죠. 윤호야, 오늘 당직 근무니? 응, 오늘 당직 근무 서고 내일 오전에 수술 보조 들어가야 해. 요즘 논문 자료 만든다고 정신이 없네. 그렇구나. 맨날 그렇게 밤새우면 어쩐다니? 세상 일은 너 혼자 다 하는 것 같네. 괜찮은 거야? 그럼, 근데 엄마 무슨 일 있어? 다 늦은 시간에 연락을 다 주고. 너 걱정되기도 하고 겸사겸사 연락했지. 오늘 슬기네랑 만나서 저녁 먹었거든. 휴. 잘했네. 근데 웬 한숨이야? 아니, 슬기 엄마가 너희들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 뭔가 싱숭생숭해서 그렇지 뭐. 결혼?
갑자기 무슨 결혼이야? 너희들 만난 지도 제법 됐고 결혼 정년기잖니? 그래서 슬기 엄마가 너희들 생각 물어보고 괜찮으면 결혼 진행하자는데 혹시 너는 어떤가 해서 물어보는 거야. 요즘 잠도 못 잘 정도로 바쁜 애한테 괜히 부담 주는 거 아닌가 싶어서. 결혼할 나이긴 하지. 근데 우리 둘 다 이제 자리 잡고 있고 당장 뭘 하기엔 부담스럽지 않을까?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거든. 둘 다 돈이 없는 집안도 아니고 금전적인 문제보다는 너희 둘이 결정해야 할 것 같네. 혹시 슬기랑 이야기해 본 적 있니? 딱히 결혼에 관해 이야기 나눠본 적은 없어. 서로 사회생활 하느라 바쁘잖아. 슬기 얼마 전에 취업한 거 알지? 그럼 알지. 취업 준비한다고 고생한 거 나도 봤는데 뭘. 그래도 좋은 직장 잘 잡아서 들어갔던데? 응, 출판사 들어갔는데 할만한가 봐. 그럼 내가 슬기랑 이야기 좀 해볼까? 이번 주말에 만나기로 했거든. 그래, 그러는 게 좋겠구나. 이야기해보고 엄마한테 알려줘. 슬기야,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혹시 아직도 자는 거 아니지? 나 지금 일어났어. 혹시 몇 시지? 지금 벌써 11시야. 우리 12시에 만나기로 했잖아. 점심 먹으면서 할 이야기도 있고. 혹시나 해서 연락했는데 아직도 자고 있으면 어떡해? 미안해. 내가 요즘 회사 생활에 적응한다고 긴장이 풀렸나 봐. 금방 준비해서 나갈게. 알았어. 얼른 나와. 나 점심 먹고 저녁에는 병원 와야 하거든. 알겠어. 미안해.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렇게 분위기를 잡는 거야? 진지한 거야? 진지한 이야기지. 사실 엄마가 결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아줌마가 먼저 이야기 꺼내셨다던데. 너는 따로 들은 거 있어? 아니, 우리 만난 지도 오래된 거 아니깐 서로 마음 맞으면 결혼해도 나쁠 건 없다 했지. 근데 그렇게 호들갑을 떨 줄이야. 우리 나이가 결혼 정년기이긴 하잖아. 그래서 오늘 만나자는 이유도 그 이야기 좀 해볼까 해서야. 알겠어. 빨리 갈게. 왔어? 자기야, 내가 좀 늦었지? 깨운 지가 1시간 전인데 왜 늦었어? 아까 전화 받고 다시 잠들었지 뭐야. 미안. 회사 다니면서 계속 이런 패턴이면 너도 적응하기 힘들 거야. 조금 버겁더라도 제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야지. 주말이니까 이해하지만 평일이어봐. 너 회사 다니면서 이미지 안 좋아지는 건 시간 문제라고. 알았어. 만나자마자 잔소리야. 아무튼 자기는 결혼 생각은 있는 거야? 나도 따로 생각해 본 건 아닌데 결혼 얘기 듣고 생각해 보니 우리 서로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같이 사는 게 지금까지 연애했던 문제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 진지하게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너는? 나도 당연히 자기랑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그럼 부모님들한테 정식으로 인사드릴까? 당장 말고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결혼이 일륜지대사라고 하잖아. 각자의 인생이 합쳐지는 건데 난 홧김에 결정짓고 싶지 않아서. 나 이번 논문 마무리 좀 하고. 그래, 그러자. 근데 같이 살면 많이 싸우기도 할 건데 자기가 극복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 내가 워낙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터라 당신이 조금 불편할 수 있잖아. 그게 뭐 대수라고. 서로 맞춰가면서 사는 거지. 그래. 좋게 생각해보자. 저희는 서로 결혼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힘든 시기에 버팀목이 되어준 여자친구에게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 싶었죠. 결국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양가 부모님들에게 정식으로 인사드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되는 게 있었어요. 바로 여자친구의 습관 때문입니다. 저야 워낙 잠도 없고 불시에 일어나거나 아침 일찍 생활하는 게 습관화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었지만 여자친구는 잠이 많았거든요. 취업 준비를 하면서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까지는 제때 일어나고 잘 생활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자친구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계속 부각되더라고요. 자기야, 전화 좀 받아. 일어나긴 한 거야? 난 이제 병원 출근했는데. 응, 나 이제 일어났어.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오늘 중요한 회의 있다며. 지난번에 2번이나 지각해서 심할서까지 썼다며. 자꾸 이렇게 늦으면 큰일 난다. 헐. 어머, 내 정신 좀 봐. 아니, 왜 진작에 안 깨워줬어? 자기가 조금만 더 일찍 깨워줬으면 된 건데.
뭐라고? 내가 전화를 수십 통이나 했는데 안 받은 건 자기야. 그리고 왜 내 탓을 하는 거야? 아씨, 지금 물불 가릴 때야? 자기가 어떻게든 날 깨웠어야지. 고등학생 때는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깨워줬으면서. 지금이 그때랑 같아? 각자 직장 생활하고 있고 우리 다 큰 성인이야. 지난번에 진찰이랑 만날 때도 늦고 결혼 박람회 가자고 해서 기껏 시간 냈더니 늦잠 자서 못 가놓고 매번 이럴 거야? 내가 일부러 그런 거야? 몸이 피곤한 걸 어떡하라는 거야? 의사인 자기가 좀 신경 써주면 되지. 답답하다 답답해.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이번에도 늦으면 삼진아웃이라며. 출판사라 시간 개념 챙겨야 한다고 자기가 말했으면서 본인 회사 다니는 거에 그렇게 열정이 없어서야 되겠어? 아, 짜증나. 왜 이렇게 잔소리가 심해? 너 원래 이런 애였어? 내가 괜히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생각을 좀 해보라고. 한 번이라도 제때 시간 지킨 적 있어? 어렵게 취직해놓고 잘리고 싶은 건 아닐 거 아냐. 누가 그렇대? 말을 왜 그렇게 해? 나 짜증나니까 연락하지 마.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여자친구가 원래 잠이 많은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시작하고서부터 늦잠 자는 게 더더욱 심해졌어요. 사람이 살면서 몸이 피곤해지면 피로가 누적되고 잠을 충분히 자야 기력 보충이 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런 비유가 어울릴진 모르겠지만 여자친구는 동물들이 겨울잠을 자듯 전화를 수십 통 해도 아예 못 듣고 자요. 잠 때문에 지각이 잦아져서 출판사에서도 심할서를 몇 번이나 썼는지 모릅니다. 처음엔 그저 좀 안타까운 마음에 조언도 해주었지만 갈수록 한심해 보이고 보는 제가 다 답답할 지경이었습니다.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에 언젠간 괜찮을 거라고 하는 마음으로 보듬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도 잠시 여자친구와 크게 다툼하게 되었죠. 바로 상견례 날 말입니다. 윤호야, 슬기야, 혹시 상견례 장소 정했니? 어머님,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 했어요. 상견례 장소 이제야 정했거든요. 그래, 윤호도 그렇고 서로 바쁘니까 시간 맞추기가 참 어렵구나. 그래서 어디니? A호텔 식당으로 6명 예약했어요. 제 이름으로 예약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1시예요. 시간도 딱 맞네. 맨날 얼굴 보는 사이인데 상견례라고 하니 뭔가 되게 낯설어. 안 그래, 윤호 엄마? 그러게, 나도 싱숭생숭하고 기분이 좀 이상하네. 슬기 엄마라고 부를 날도 얼마 안 남았고 말이야. 두 분 사이 좋으시니 나중 걱정은 없겠네요. 자기는 별걸 다 걱정하네. 내 성격 몰라? 난 두루두루 잘 지낼 자신 있어. 안 그래요, 아줌마? 슬기야, 이제 어머님이라고 불러야지. 이제부터라도 습관 들여야 하니까 어머님이라고 불러. 아, 그렇네. 어머님 죄송해요. 그럴 수 있지. 차차 적응해 나가면 되는 거야. 그나저나 윤호는 오늘도 바쁜가? 아니에요. 저 이제 막 수술 끝나고 나왔어요. 후배들 들어오고 전문의 시험 준비한다고 정신이 없네요. 결혼 시기를 잘못 잡은 거 아닌지 몰라. 잠도 제대로 못 잔다더니 괜찮은 거야? 건강 챙겨가면서 일해. 네, 그래야죠. 그날 시간 맞춰서 갈게요. 전 병원에서 따로 출발해야 할 것 같아요. 목요일이 당직이고 금요일에 논문 좀 마무리하고 가게요. 아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구나. 어째 같이 사는데도 얼굴 보기가 힘드니. 시험만 끝나면 비교적 한가하니 괜찮을 거예요. 아무튼 모두 그날 뵙도록 해요. 늦지 않게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며칠 뒤 상견례 당일이 되었습니다. 자주 만나는 사이다 보니 상견례가 필요한가 싶었지만 그래도 절차는 갖추고 싶다는 의견이 있어서 상견례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일정이 빨리 끝나서 집에 가서 말끔하게 씻고 준비하고 부모님과 함께 약속 장소로 미리 와 있었습니다. 먼저 도착하는 게 예의가 아닌가 싶어 20분 전에 미리 도착해 있었죠.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에 괜히 물만 마시며 기다렸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여자친구 부모님께서도 자리하셨고 여자친구만 오면 바로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면 될 것 같았죠. 하지만 약속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는 오질 않았어요.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서로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불안한 제 마음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얘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지? 꼭 이런 날 말썽을 일으킨다니까?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윤호니가 전화해봐라. 알겠어요.
차가 밀리거나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보자고. 아니 얘가 정말 당신이 집에 좀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면 미리 준비했어야지. 연락도 안 되고 이게 무슨... 어머님, 제가 전화해 볼게요. 별일 없을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1시간이 늦는 건 좀 그렇지 않나? 무슨 문제라도 있으면 미리 연락해야지. 다른 날도 아니고 상견례 날인데. 미안해 윤호 엄마. 얘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해도 너무하지 않아? 10분, 20분이야 그렇다 치지만 본인이 약속 잡아놓고 개인 약속도 아닌데 결혼 앞두고 중요한 자리에서도 이러면 좀 그렇지. 미안하다고 하잖아. 윤호 엄마, 가만 보니 사람 참 민망하게 만드네? 우리 딸이 피치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 거면 어떡하려고 그래? 뭐? 내가 이상해? 지금 그런 말도 못해? 반대 입장이었으면 슬기 엄마는 가만히 있을 수 있어? 두 분 싸우지 마세요. 좋은 자리인데. 슬기한테 연락이 왔네요. 잠시만요. 자기야. 도대체 어디야? 자기야 오늘 상견례 맞지? 난 늦잠 자서 지금 일어났잖아. 1시간 정도 늦을 것 같은데 좀만 기다려줘. 뭐?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미 약속한 시각에서 1시간이나 지났는데 전화해놓고 1시간을 더 기다려달라고? 그 1시간 안에 올 수 있는 거 확실한 거긴 해? 아니, 왜 그렇게 성질이야? 사람이 피곤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지. 다른 날도 아니고 우리 상견례 하기로 한 날이야. 누구는 시간이 남아돌아서 몇 시간씩 기다리는 줄 알아? 우리 둘이 밥 먹는 자리도 아니고 양가 어른들 모셔놓고 중요한 이야기하는 자리잖아.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내가 일부러 늦었냐고. 까짓거 늦을 수도 있는 거지. 너무 예민하게 구네. 정말 어이없다. 우리 이 결혼 그냥 하지 말자. 없던 걸로 해. 뭐라고? 지금 그게 말이 돼? 부모님들 다 있다며. 다 계시니까 더 말하기 쉽겠네. 엄마, 이 결혼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런 줄 아세요. 자기야, 아니 슬기야. 정신 좀 차려. 너 지금 이러는 거 예의 어긋나는 거야. 뭐라는 거야 도대체. 지금 나랑 파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파혼이 맞겠네. 우리 결혼 없던 걸로 해. 아무리 생각해도 너 나랑은 안 맞는 것 같다. 상견례 날에도 늦으면 결혼식 날도 늦고 뭐 다 늦겠네. 어이가 없네. 내가 그런다고 겁먹을 줄 알아? 그래, 그건 내 알 바 아니야. 그냥 다시 자빠져 잠이나 자. 뭐라고? 저는 스피커폰으로 여자친구와 통화를 했고 통화를 하는 내내 그리고 통화를 끝낸 뒤에도 한참 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내 그 정적을 깨고 제가 부모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며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이미 부모님은 머리끝까지 화가 난 상태였고 여자친구 부모님도 어쩔 줄 몰라 하셨죠. 다른 날도 아니고 상견례 날까지 늦는 여자친구의 행동이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부모님으로부터 휴대전화에 불이 날 정도로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병원에도 찾아오고 난리를 치길래 한마디 해야겠다 싶어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기야, 이제야 전화를 받네?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내가 한번 늦었다고 그렇게 끝낼 일이냐고. 너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한 번 늦었다고? 상견례 때 늦잠 잤으니 1시간만 기다려달라는 게 말이나 되는 경우야?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네 행동이 올바른지.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아. 우리 만나온 시간이 10년이야. 10년. 근데 어떻게 한순간에 정리가 되냐고. 그러게, 네가 정리할 수 있게 도와줬네. 내가 다시는 늦잠 안 잘게. 응? 제발 그러니까. 나 한 번만 봐주라. 그 한 번만이 지금까지 수십 번 쌓였다는 생각은 안 해? 내가 지난번에 혹시 몰라서 검사 받아보자 했잖아. 근데 결과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었어. 너 증상만 보면 갑상샘에 문제 있나 싶어서 내가 이리저리 알아보고 다 했는데 그거 네 습관이랑 의지 문제야. 알아? 아,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자도 피곤한 걸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네 습관이 그러하면 앞으로 그려질 미래가 뻔하네. 아니, 너랑 나랑은 미래가 그려지질 않아. 아침 7시에 일어나는 게 그렇게 어려워? 회사 퇴근하고 집에 가서 저녁 먹고 9시에 자면서 알람도 못 듣고 뭔가 대처할 방법도 안 세워놓고 그렇게 안일하게 사는 거 나랑 안 맞아. 너 정말 미친 거 아니야?
10년 만난 여자친구를 이렇게 버린다고? 너 어디 가서 욕 먹어. 욕은 먹어도 한순간이지만 네 습관 평생 떠안고 살면서 받을 스트레스 생각하면 여기서 끝내는 게 맞아. 내가 사람 살리는 의사지 너 깨우는 전담 시종도 아니고 말이야. 그러니 너한테 맞는 사람 만나. 야! 야! 그렇게 저희는 이별을 선택했습니다. 여자친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 병원 할 거 없이 절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매몰차게 대했고 저희 부모님이 여자친구 부모님을 만나고 나서야 연락도 찾아오지도 않더군요. 두 분 사이도 껄끄러워짐에 제가 조금 죄송하긴 했지만 제 인생을 더 이상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의 시간이 흐른 지금 여자친구의 소식을 우연히 전해 들었어요. 그놈의 잠이 뭔지 결국 또 잦은 늦잠으로 인해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더군요. 조만간 해외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난다는데 거기서도 잘 해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제 저와 상관없는 사람이지만요. 저는 한 달 뒤면 전문의 시험 결과가 나오는데요. 정말이지 너무 떨려 죽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에 수없이도 많은 걸림돌이 있을 텐데 잘 헤쳐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 바람이에요. 그거 말곤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